광화문 집회 참가 사실을 숨긴 확진자가 거듭 거짓말을 해 방역 당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감염자가 또 생겨 뒤늦게 수백 명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것도 숨기고 조사도 거부하는 일부 확진자들. 이들에 대한 강제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측이 충북 지역 조직에 현금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컵밥 형태의 조리식품을 분석했더니 영양상 끼니 대용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8.15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했던 충북 127번 확진자의 또 다른 거짓말이 드러나며 방역당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난달 말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숨긴 건데 같은 병실에 입원했다 확진된 60대 여성이 병원 간호사로 확인되면서 병원이 문을 닫고 수백 명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동네 병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지난달에 입원했다 퇴원한 것으로 드러나 소독과 역학조사를 위해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한 명인 70대 여성 충북 127번은 그동안 역학조사에서 줄곧 병원을 다닌 적 없다고 말했지만 이 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적 없다고 방역당국을 속인 적 있는 이 여성은 카드 사용 내역 분석으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청주시는 의사 등 병원 직원 10여 명과 날마다 40~50명씩 방문한 환자 등 수백 명을 상대로 검체 채취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상권 청구 이런 거는 아직은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 단계고 또 생각지도 않게 또 지금 옥천 그쪽에서도 이제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이래서 추가로 확진된 옥천 60대 간호사 충북 131번 확진자도 이 병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충북 127번과 같은 병실에 입원했는데 30일부터는 두통과 무기력 등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확진자는 자신이 간호사로 근무하는 보은해안 병원에 확진 판정을 받기 하루 전날 출근했다 조퇴했습니다. 해당 병원도 휴진을 시작했고 직원과 환자 등 200여 명에 대한 검체 채취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치는 방역소가 완료를 했고요. 접촉자 파악도 완전히 끝났고요. 제가 기다리는 중이고요. 지금까지 광화문 집회발 N차 감염으로 추정되는 충북 127번 관련 확진자는 본인 포함 6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 단 한 명의 거짓말로 방역당국 역학조사는 나흘 늦어졌고 수백 명이 뒤늦게 검체 검사를 받게 되면서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광화문 집회 참가자를 모은 지역 인솔자에게 현금을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대국본에 속한 광화문 집회 모집책에 대한 수사에도 이 교회 변호인단 소속 고영일 변호사가 나서는 등 조직적인 지원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정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MBC가 입수한 녹음 파일 속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의 대화 내용.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국본, 즉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와 사랑제일교회 모두와 관련이 깊은 충북 지역 책임자인데 광화문 집회를 앞둔 지난달 초 충북의 일부 지부에 지원금이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금액은 100만 원, 입금자는 사랑제일교회였습니다.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활동비라고 설명했는데 집회 참가를 위한 버스 대절 등에 쓰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받은 지역이 더 있을 거라고도 말했는데 당시 충북 지역 모집책들은 답변을 거부하거나 부인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힘이 없어가지고. 비용은 무슨 비용을 받아요? 다 내 돈으로 가는 거지. 빨갱이들은 다 비용을 받는다는데 우리는 우리 돈으로 가는 거라고. 사랑제일교회 등으로 구성된 대국본 조직의 연락체계도 드러났습니다. 광역 지자체마다 지역을 총괄하는 광역장이 있고 시군에는 지역장들이 있는데 대국본 본부와의 연락은 광역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지역장들끼리는 서로 얼굴을 잘 모르고 자기 지역 외에는 다른 지역 광역장이 누군지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광역장들이 지시를 받아 전달하면 따르기만 하기 때문에 본부 정보는 모른다는 설명. 참석자 명단 제출 거부와 묵비권, 역학조사에 맞서 싸우라는 지시가 내려와 그대로 따랐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지시에 따라 명단 제출을 거부한 대국본의 지역 모집책이 수사를 받자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가운데 한 명인 고영일 변호사가 직접 나섰습니다. 확인된 것만 두 번째입니다. 아니 변호사님, 한 말씀만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 왜 그렇게 가세요? 변호사님. 사랑제일교회 측의 의뢰로 경찰서에 왔는지 묻자 부인합니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사님이 왜 여기 오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내가 사랑제일교회 변호사예요? 변호인으로 왔지. 예상대로 고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한 지역 모집책은 모든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앞선 압수수색을 통해 역학조사 방해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된 만큼 거짓 진술 등 계속 비협조하면 구속영장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대영입니다. 명단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광화문 집회 청주 참석자 20여 명을 찾아낼 실마리가 나왔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청주시가 고발한 인솔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해 집회 참석 예정이었던 200여 명의 연락처를 확보했습니다. 해당 인솔자가 사직동 체육관 앞으로 모이라고 안내하는 단체 문자를 보낸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누락된 인원을 다시 확인해 줄 것을 청주시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보도해드렸습니다만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것도 숨기고 조사도 거부하는 일부 확진자 때문에 연쇄 감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의 강제 조치에 힘을 싣는 충북의 첫 감염병 예방 조례안이 내일 도의회에 상정됩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충북의 첫 감염병 대응 기준을 정한 충청북도 감염병 관리 조례안.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나 조사를 거부하면 감염병 기관에 동행시켜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도록 강제하고 격리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방역당국의 강제 조치 의무를 명문화했습니다. 검사를 거부하던 광화문 집회 참가자 주변에 연쇄 확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위법의 강제 규정을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격리에 따른 개인적 보상은 물론 지자체의 지원 종류와 근거 등 전에 없었거나 여러 법령에 산재된 각종 지원 규정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됐습니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민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서 강제력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번 대형 감염병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관리와 공공의료 공조 시스템을 전담할 상시기구 설치 조례안도 상정을 앞둔 상태입니다. 안 해도 그만인 상위법의 임의 규정을 꼭 해야 하는 의무 조항으로 규정해 감염병 시스템을 서둘러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감염병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단을 만들어서 충청북도 내에서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서 감염병을 좀 관리하자라는 조례가 아무래도 제일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염병 대응 기준과 새 공공의료 시스템을 만드는 이들 조례안은 내일부터 14일 동안 열리는 충북도 의회 385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내일 개원하는 충북도 의회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감염병 관련 조례안 등 시급한 현안이 적지 않은데 당장 출석 공무원 수도 줄어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고민이 많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충북도의회 본회의장, 임시회를 앞두고 의원들 자리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됐습니다. 집행부 출석도 도지사와 교육감을 포함해 5명이 넘지 않게 했고 시정연설도 서면으로 대체했습니다. 일반 방청은 아예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방청석도 출입을 제한을 해서 50인 이내로 제한을 숫자를 맞춰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출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원들도 도정 질문을 아예 잡지 않았습니다. 조례 심사 등이 이루어지는 각 상임위에서는 60명에 이르던 공무원 출석 인원을 10명 안팎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대신 사전 논의를 늘렸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상임위 차원 간에 다들 상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장시간 상임위에서 그걸 논의하거나 많은 공무원들이 출석해서 그걸 논의해야 되는 거는 아마 많이 줄어들 겁니다. 활동의 제약이 심해지면서
현안 심사를 얼마나 철저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커졌습니다. 당장 감염병 관련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하고 농민수당 조례안도 처리가 시급합니다. 청남대 전두환 동상 철거 여부를 결정할 조례안은 토론회가 무기한 연기되며 이번 임시회 처리는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방역과 현안 심사에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충북도의회.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쉽지 않은 임시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태풍 마이삭이 북상함에 따라 충청북도가 비상 2단계를 발령하고 밤샘 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강풍의 영향을 받는 건설 현장 작업 중지를 요청하고 이재민 대피시설 745곳도 지정했습니다. 충북은 내일 새벽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 100에서 200mm의 많은 비와 최대 순간 풍속 10에서 30m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는 즉석밥에 이어 이제는 밥과 반찬, 국물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컵밥 형태의 조리식품들이 나오고 있죠. 따로 차릴 필요가 없어 간편한데 영양상 끼니 대용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즉석 컵밥. 밥과 반찬 혹은 국물을 함께 먹을 수 있어 인기입니다. 영양 성분은 어떨까?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가 많이 선택한 제육덮밥과 육개장류 두 품목의 13개 제품을 분석해봤습니다. 평균 열량은 제육덮밥이 491kcal, 육개장류가 340.6kcal로 각각 하루 권장량의 24.6%와 17%를 충족했고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은 13개 제품 평균이 20% 언저리로 하루 3끼를 먹는다고 가정해도 영양 성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나트륨 함량은 높아 한 개만 먹어도 일일 기준치인 2000mg의 절반을 채웠습니다. 당류는 기준치보다 제육덮밥이 10분의 1, 육개장류는 100분의 1 수준으로 적었지만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컵라면, 탄산음료 등과 컵밥을 함께 먹는 경우가 많아 한꺼번에 하루치를 넘길 우려가 있었습니다. 부족한 열량을 보충하고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되는 칼륨 함량이 높은 우유나 사과, 바나나 등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재료 가운데 실제 고기 함량은 덮밥은 아모제푸드 시스템이 72g, 육개장류는 동방 마스터푸드 제품이 36g으로 가장 많았고 CJ제일제당과 참맛의 육개장 컵밥은 고기 건더기 대신 육수나 추출물, 플레이크를 사용해 선호도가 갈릴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 제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하시는 게 좋고요. 내년도서부터는 모든 제품의 의무 대상이기 때문에 대장균과 유해물질 용출, 보존료 등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오는 12월 3일에 치러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고3 재학생과 졸업생은 소속 학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나 출신 학교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응시자는 사는 곳의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다음 달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충북 지역의 응시자는 모두 13,900여 명이었으며 올해는 학령 인구 감소로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북지방변호사회가 이장석 국회의원이 발의한 청주 가정법원 설치 법안을 환영하며 신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충북변호사회는 청주 가정법원 유치는 수건 역점 사업이라며 인구와 가사 사건 수, 경제 규모에 비춰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정법원은 소년 보호 사건, 아동 청소년 보호 사건, 성 관련 사건들도 담당해 시민 안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며 도민 서명운동, 국회 대법원 건의문 제출 등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음성군 원남면의 한 도로에서 양계용 사료를 실은 화물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은 뒤 전도됐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화물차 운전자가 다쳤고
전기줄이 끊어져 인근 주택과 상가 30곳이 30분가량 정전됐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천 시립도서관이 자동차를 타고 책을 빌리는 북 드라이브스루 서비스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책을 대출하려면 제천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책을 예약한 뒤 다음 날 자동차를 타고 도서관 입구에서 찾아가면 됩니다. 제천시는 이 밖에 청사 출입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폰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